사이드로 이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해야만이 됐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이미 2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과거 얘기로 나의 삶을 이제는 촛대가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지리영대가 과거에 제 20년 전에도 궁금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저희 스폰서님 만나서 스타업 진행을 하기 전 10년 전도 이 지리영대가 있었고 지금도 또 있는 거예요. 있는 이유는 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궁금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서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좀 쉽게 응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당부 얘기는요, 이러한 지리영대를 배웠다고 해서 나 많이 안 해 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도 마시고 속단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언쟁도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소통의 1번 경청이고 2번은 반응이잖아요. 그래 리더님들이나 지금 처음 오신 분 역시 집에서 대화나 친구분하고 대화나 모임의 대화를 봤을 때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아니거든 이랬을 때 기분 좋으나요? 안 좋으나요? 안 좋죠. 근데 야 그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호응해주는 분이 있다라면 어떡하겠어요? 내 나름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은 그렇게 반응을 해준, 긍정의 반응을 해준 그분이 나의 시선에 이제는 피하지는 않는, 제가 그분에게 중점이 되어지가는 그런 모임에, 그런 대화의 장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응급만 하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셨나요? 조용하면 좋죠. 제가 알아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지금도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이걸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립을 하고 나면 이거 논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다단계는 우리 한국의 모든 경제를 일궈 나가는 합법적인 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통의 그리고 구조의 법이 다단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피라미드는요, 이집트에 가서 찾아야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건 상대에게 조금은 불편함을 주고 그리고 사행성을 떼어서 그분들에게 좀 피해를 가게 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단어가 없는데 피라미드라고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네트워크는 시대 변천에 의해서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은 필수죠. 필수. 운전면허 필수인 시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유 없이 따신 분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애기 아빠 대리기사로 많이 나가시죠. 저도 가끔 나갑니다. 근데 제가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이러한 구분을 짓는 부분은요, 불법과 합법에 대한 학습만 조금 되어 있으면 구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가입비 있는 곳이 있죠? 네. 자, 2번 제품의 성격, 3번 정품의 규정,
4번 수익 구조, 5번 할당량, 그리고 할당액, 6번 업무도 있을 것이고요. 7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와 방법은 얘기로 끝내고요. 칸수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자, 가입비가 있는 곳은 어느 쪽에 갈까요? 불법. 네. 자, 가입비를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재료와 뭐가 해야 되냐? 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유를 적고 합법은 없다. 없어요. 제품의 성격은 불법 쪽에는 내구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사놓으면 평생 가도 되는 제품 맞죠? 근데 합법 쪽은 소비재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반품 규정은요 100만 대도 안 돼요. 그쵸? 이거는 안 돼. 합법 쪽에는요 100% 고객 만족 제도를 갖고 있어요. 수익 구조는요 매출형이에요. 그리고 선착순이죠. 이쪽은요 노력순. 자, 할당량과 할당액은요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자, 내가 이 불법 쪽에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만 가볍게 풀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가 또 이 날이 있으면 할당액과 할당량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된다면 풀이드릴 건데요. 이런 거죠. 내 매출하고는 상관없이 대리점을 자꾸 내라 그래요. 분산. 대리점이 있다라는 거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구분 가능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다단계와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냐면 시대에 의해서, 시대 변천에 의해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아메이 시대 변천사를 아시게 되면 왜 아메이를 다단계를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어떠냐면요. 1번 방판 시절이 있었어요. 띵동띵동. 그때는 아까 네트워크 조건에 보면 제품의 가짓수나 기타 등등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 아메가 5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이 1991년도에 아메가 한국에 들어왔나요? 그때부터 95년도까지는 방판 위주의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한국의 문화 역시도 방판의 문화였던 거죠. 앞 시간에 유통의 변화를 잘 보시면요. 이게 이해가 빨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단계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요? 1995년도부터 해서 1997년도까지. 이거는 내가 팔던 거를 함께 한번 팔아볼래? 근데 아메 비즈니스에 요때 단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건장가가 있었고요. 회원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카탈로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구분되어 있지만 건장가로 제품을 전달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불법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다단계 기법에서 이미 건장도 가격으로 전달해도 됩니다라는 게 허락이 나져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치약이 4,500원이었는데 나는 5,500원에 샀어요
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다른 분은요. 나는 4,500원에 주고 샀는데 금액 차이가 난 거죠. 그때부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냐면 소비자들끼리 왜 아메는 누구는 싸게 주고 누구는 왜 비싸게 받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누군 내가 팔던 걸 함께 전달해보자 라는 의미였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다단계 문화에 굉장히 밀접해져 있고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 부부가 있는 와중에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겠죠. 우리 부모가 있고. 그럼 자녀를 보통 제 시대 인분들은 많으면 한 3명, 적당하면 2명, 아니면 1명. 근데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는 괜찮다, 삶이 있다라고 싶으면 6명, 가족 계획 좀 세웠다 하면 4명, 그죠? 그리고 애기 안 놓겠다, 약간 조금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2명. 이런 구조 자체가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틀이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누구나가 돈장가로 전달 가능했지만 저희 사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때요? 내가 안 받아도 될 돈을 누군가에게 받으면 D가 땡기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맞죠? D가 땡기는 분들이 여기 다 계셔. 착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허용은 됐으니까 이건 불법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봉투 들고 다니면서 그 시절이 있었어요. 건장가로. 자, 그러면 그 다음번 1998년부터 2000 아웨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게 2000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00년도가 된 밀레니엄 시대가 올 때 이제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는 시대.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는 시대. 근데 도입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 했다고요?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비즈니스를 펼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입되는 순간 뭐 했다고? 네트워크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었다고요. 자, 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2020년도? 지금은 시대가 유비쿼터스 시대. 네? 알죠? 이 의미는 방 하나 두고 전화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주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예정된 것처럼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재택근무 다 되는 거.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에 오는 직업종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생각의 틀은 한번 바뀌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자꾸 이 시대가 흘러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오더라는 거죠. 뭘로 인해서? 카드라 방송에 의해서. 그럼 저는 카드라 방송의 주인공이 안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를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야만 된다라는 시국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해야 돼요. 자, 판매 잘하죠. 여기도 보면 그 사고가 어떻게 틀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유통업을 하게 되면 모두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돈이 있으면 맥도날드처럼 저는 체인점을 늘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가 조금 쉽게 받아들이진 이유가 저는 업무를 어디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백화점. 제가 부산 미아당 백화점 아시죠? 네. 미아당 백화점 전산실에 있었어요. 거기에 10명이 있는 아가씨 업무가 기계 PC 하나 들어오면서 그 9명이 다 잘리고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업무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가 있으면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큰애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좋았을까요? 쫓아내고 싶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백화점이라는 시대가 한국에 넘어올 시점에는 미국은 어땠을까요? 유통이요. 그때 창고형 마트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백화점 문화가 빨리 들어온 이유가 한국의 정서에 맞게끔 들어왔고, 우리가 2000년도 1999년도 이때 저희 스폰서님들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할인점이 그때서야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하는 데만 1시간 반씩 걸려야 써만 됐었어요. 그래서 유통을 하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그 인지도 때문에 판매는 못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유통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근무할 때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시키는 일이지만, 시대는 언젠가는 내 일이 필요 없는 데가 오겠구나. 제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붙어 있고 싶어도 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 자리가 사라지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유통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팔아야 된다는 인지도 때문에 좀 나는 못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파는 거는요, 제 자신을 파는 겁니다. 제 주변에 연인을 만나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어 있냐면,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데 다른 아메하고는 다르더라. 네? 중남이가 아메하는 아메는 나도 한번 가고 싶더라. 요런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여기에 근무했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울산 모든이 백화점에 똑같은 업무를 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 시간에 정상남 리더님께서 뭘 팔았나요? 본인은 지금도 사이드로 대학에서 지식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파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못 팔아요라는 그 인지도 때문에 좀 더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일은 팔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왜 팔지 않아도 될까라는 거에 카탈로그를 보시면 정확히 됩니다. 제가 치약 6,000원을 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야, 나 오늘 A마트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 너 가게 되면 내 것 좀 사와? 심부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심부름으로 다시 걔가 부탁한 치약을 다시 6,000원을 똑같이 사와서 똑같은 금액으로 뭘 해줬다고요? 전달. 친구한테 심부름 해줬어요. 이거는 파는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판매는 유통에 대해서 시선이 파는 시선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메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팔고 계시나요? 아니면 서비스로 전달하고 계시나요? 전달요. 맞죠? 네.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는 정보 전달 비즈니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소수만 성공하더라. 또 뭐가 있어요? 성공은 이꼬로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봐야 되잖아요. 네. 돈이 안 된대, 아메이는.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조금 수입의 성격을 알게 되면 성공 확률을 좀 더 빨리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입은 어떤 수입이다?
인쇄소. 인쇄소득과 권리소득이잖아요. 자, 인쇄는 내가 책을 하나 써서 그 책이 판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 팔릴 때마다, 예? 그래서 그 한 권의 로열티를 받아서 그가 가져가는 인쇄소득. 그러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로 인한 수당의 연금이 있죠. 네. 그 선수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런 권리소득. 그리고 내가 돈이 좀 많아. 유산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산을 어떻게 할게요? 조금 자산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샀죠. 근데 이 건물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을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그 속에는 세를 받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제가 5층 건물이 아니라 10층 건물을 사게 된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그렇다면 내가 돈이 없다면 건물 살 때까지 난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모아야 돼.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책은요. 베스트셀러 될 때까지 좋은 책을 쓰려고 연구하고 쓰고 지우고 해야 되겠죠. 그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인쇄소득에 저희 같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플러스 노력도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하면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시간에 의해서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좀 자주 난 사람인데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비즈니스를 저희 스폰서님 만나서 한 달 만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서 뭘 했냐면 1만의 원칙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 안 내고 비즈니스를 하루에 3시간만 투자를 해서 내가 10년을 보낸다면 이 속에서 우리 스폰서님의 그 인간성 승리 정말 인간 옆집 언니 같았거든요. 나이는 나랑 같은데 그런 인간미로 나랑 그냥 친구 삼아 저 언니만 따라다니면 저 친구만 따라다니면 그 내가 10년을 같이 못 있겠나 이 마음 때문에 그 10년을 너무 쉽게 봤어요. 그래서 1만의 법칙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저는 분명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자산가치, 인쇄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외치지 말라 했는데도 외치고 다녔어요. 고다야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니 다이아몬드 외쳐놓고 언제 갈래?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와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성공 확률이 어떤 거였나요? 학교 잘 다녀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안정을 나의 미래를 책임지어주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학벌이 필요가 없대. 꼬맹이 때부터 뭔가 특별한 재능만 있으면 얘는 돈을 막 그냥 소나기 맞듯이 벌어들이는 시대 와버린 거죠. 지금 혹시 자녀분들 중에 SNS 하는 분 계시나요?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시죠? 자기의 어떤 그 특점을 살려서 온갖 방송에 화장하는 데를 보여주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성공 확률이 예전하고의 사고가 달라져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의 틀과 사고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마무리 때 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확률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 요즘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만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아베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누구나. 어느 은행에 가서 내가
1억에 2억에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돼 있어서 가요. 근데 그 누구나에 내가 소속이 되어지던가요?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조건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만큼은 누구나가 통하는 뭐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저는 이거를 플래티늄 세미나 가서 그냥 바로 눈치챘어요. 저희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분이 24시간 동안 선글라스를 끄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합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누구나가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구나가 대학을 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농부하면 학업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저희 아버지는 초, 중2면 끝이에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글자도 몰랐다.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특별한 삶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달라졌었어요. 그분들은 그럼 성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있는 곳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공 확률은요, 제가 말하기로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성공 확률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내 비즈니스는. 자, 4번. 저 오늘 10가지 안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비싸다 하잖아요. 아직도 비싸다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비싸다고 했고 10년 전에도 비싸다고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아미 비즈니스를 가장 빨리 접하게 된 거는 뭐 때문이냐면 아미 백화점을 가게 된 거예요. 뭘 의해서? 정수기를 의해서. 정수기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거 살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정수기가 아미 정수기가 들어오면 꼭 써라라는 누군가의 그 정보가 있어서 매장을 갔어요. 그 통계층 건물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봤더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혹시 회원 번호가 있으시냐고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모른다. 근데 마트 아니냐고. 회원제 마트라는 거냐고 얘기를 다시 되물었더니 맞대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키가 자그만하신 분이 그 입구에 테이블에다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 어떻게 하면 회원가입해서 이 제품을 살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배웠잖아요. 예의 바르게 다소곳이 앉아서 그 설명을 다 듣고 해달라는 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수기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예의를 표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해야 안 해요? 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계신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죠. 근데요, 전 그때 100만원? 85만 8천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비싸요? 사요?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몇 번 바꾸셨어요? 전 3번 바꿨어요. 결혼 20년에. 예? 몇 번 바꾸셨냐고. 지금은 냉장고가 너무 비싸대요. 네, 저희 한 2년 전에 제가 고장이 나서 다시 바꾸는데요. 그때는 정수기보다 더 비싸던데요. 난 정수기 100만원짜리 사면 평생 쓰는 건데 350에서 450 이렇게 하대요. 시대에 따라서 또 이것도 비싸지나 봐요. 기술력은 뛰어나면 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필요 없는 옵션만 만들어 놓고 뭘 했다? 가격만 높여받는다.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가성비를 따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심비. 혹시 나 내년쯤이면 차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죠? 공보대도 제가 몇 분 봤는데 혹시 지금 타는 그 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차보다 좀 더 괜찮은 벤츠가 좋겠습니까?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차는 왜요? 똑같이 타이어 4개인데 내가 발로 안 가고 이거 핸들로 가도 되는데 기능 차이. 기능 차인가요? 그런 안정성 이런 부분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분들 뭐 좋아해요?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명품을 제가 가방 하나, 바바리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입고 나가도 명품인 줄 아시는 분들은 아는지 하시죠. 근데 똑같은 명품의 짝퉁을 샀어요. 근데요, 제가 입고 나가거나 들고 나가면 무조건 명품인 줄 안돼요. 이거는 또 어디서 샀냐? 언제 샀냐고. 나는 지난달에도 사고 이번 달에도 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쳤다. 아니 그 말이 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짝퉁을 샀거든요. 자, 저는 이미 이제 명품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명품의 짝퉁이 A급이든 C급이든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수준에 맞는 건 C급이라. C급인데도 불구하고 A급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들고 나가면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직업의 명문 때문에 명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나 잘 샀어요? 못 샀어요? 잘 샀어요. 아주 싸게 산 거죠. 그런 어떤 가심비 따져보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메 비즈니스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퐁퐁이에요. 제가 처음 비즈니스 배울 때 퐁퐁을 그 데모네이션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뿅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통을 하나 사면 10,000원이래요. 근데 일반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릇이나 숟가락을 씻어야 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좀 깐깐하게 골랐어요. 그래서 5,000원이더라고요. 뭐 식물 무슨 이런. 그래서 샀는데 얘는 원액으로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사가지고 12병을 만들어서 우리 언니 4명, 제 남동생, 저희 오빠, 저희 엄마, 저희 시엄마 이렇게 다 나눴었어요. 저 그랬더니요, 너무 재밌는 일은 나중에 기초 사업센터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12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이 12병을 만드는 이 가격이 싼가요? 아니면 5,000원짜리를 12병을 사는 게 싼가요? 네. 그래서 바로 저는 이거는 산수도 못해요. 근데 저는 지혜가 있었나 봐요. 바로 알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메 제품 비싼 게 아니네 라는 거를 이거 퐁퐁 하나 써보고 다 그냥 다 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안 비싸다면 안 비싸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비쌌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도요 너무 싸던데요. 그래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뭘 본다? 가격 수치를 보고 자꾸 비싸다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잖아. 뭐 때문에? 좋은 거라서. 나쁜 거고 뒷골 땡기는 거면 사기치는 것 같아서 못 알릴 텐데 좋은 거니까. 내가 써보니까 너무 흥분되니까 그냥 내가 영화 보고 그 영화 꼭 바래. 영화비도 안 줄 거면서. 그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해서
딱히 요즘은 싸다는 사람 잽은 나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비싸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섯 번째, 아는 사람이 없다. 이제 준비는 8번까지예요. 해야 되는 건 5번까지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시간에 정확히 지켜야 되겠죠? 아는 사람이 없다. 혹시 울산 고향이 아니시는 분? 와, 전부 다 그죠? 울산 토박이를 손들으라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죠? 저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거의 13년도까지 했으니까 논 적이 없으니까요. 잽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직장만 해도 거의 5, 6년이 있었던 데가 있는데 앞집 그리고 한 집에서 10년을 살아도 앞집도 몰랐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직장에 가면 만나는 분들 인사 외에는 사담을 하는 걸 싫어해. 그 정도로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나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못해요. 근데요, 제가 뭘 찾았다고요? 미래의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한, 내 미래 10년 후, 그리고 아이 다 키운 후 60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저렇게만 된다면, 스포츠님 알려주신 그 비전대로만 된다면 나는 해야 되는 거네. 그렇으면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 뭘 하게 되기 시작했냐면 참 재밌는 건데요. 선배도 한 명, 후배도 한 명, 직장 동료도 한 명, 초딩 친구만 3명. 그 내외에 아무도 없어. 그분들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들 누구다? 우리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돼. 삼촌 4명, 고모 4명을 낳아주셨어. 그러면 그네들의 사촌들 있어 없어? 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처음 딱 듣고 간 데가 저희 삼촌집이었어요. 서울에. 해라. 서울은 이렇게 너같이 이렇게 바지런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 빛을 보게 되는데 정확히 공부하고 정확히 해라. 저는 그 아미빛을 하겠다, 제품을 사주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지금까지 지탱하는 것 같아요. 응. 그분은 벌써 지금 80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되어가고 계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네, 후양으로 문경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그래, 너 사촌 누나, 큰 집의 누나, 막내 누나를 따라다녀봐라. 이런 정보도 주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걸로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는 사람 많겠지. 아유, 말로만 들었는데 이러는데요. 진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저거 다 네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가족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뭘 주셨냐면 명단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도시에서 내 명단을 원하잖아요. 사택 아파트에 찌라시를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었어요. 그분들이 아미비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로 통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요리 미팅을 하고 그리고 소개로 인해서 제품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서 등산을 가면서 등산 갈 때 퀸 냄비 들고 가면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다. 그래도 배낭에 넣어서 따라가서 딱 중턱에 가면 정자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거기서 돗자리 펼쳐놓고 삼겹살 구워줍니다. 좀 그렇게 사업했다니까요. 그럼 살림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분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에 적는 거는 나 자신이 먼저 아미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귀면 살 수 있고 소개받으면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요 세 가지밖에 안 적었어. 되던데요. 저는 제 모르는 네트워크의 로스메디어 명단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소비자가 20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그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4, 5년 전에 저를 인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고객이 된 분인데 네, 코로나 덕분에 그 정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루트로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걸로 통해서 씨앗은 뿌려줍니다. 그럼 그 씨앗은 내가 거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뭘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뢰로, 예의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저 시계는 3분 남았습니다. 제 시계만 2분 모자랍니다. 제가 책을 읽게 됐는데 부의 학장이라는 책을 한 2달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지리영대 그래 10년 전 지금의 우리 스폰서님이 20년이 넘고 30년이 다 돼간 이런 분들도 조차도 이 질문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어제도 하고 했다 하는데 뭐가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내가 전달을 해야 이 마음을 알까 그걸 딱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책이 생각났어요. 이 책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인스타 프레임의 워크 사고법을 알아라라는 게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1번은 통찰이에요. 2번은 전략이에요. 3번은 전술이고 4번은 액션인데요. 재밌는 거는 통찰은 뭐냐면 세상을 읽는 지도를 빨리 깨뚫어라. 저는 세상을 뭘로 깨뚫어 보냐면 유통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면 된다. 그 해안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갖고 있다. 왜? 어느 누구도 못 따라하는 유통의 1인자들이니까. 맞으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요. 전략은 뭐냐면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대요. 사장님이 지금 이 비즈니스를 접한 지가 몇 년 되셨나요? 한 5, 6년 된 사람 같아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 되신 분 같아요. 자, 그 모습으로 유지하시면 원하시는 거 가시는데요. 혹시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이 혹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 부분만 있으면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전술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늘을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1학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가 세대 차이 난다니까. 이 얘기한대요. 그래서 변화를 빨리 읽어내면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 저는 그걸 뭘 느끼냐면 저희 그 시스템에 탐미드님이 수시로 알려주시잖아요. 자, 요즘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니까 요 글맞는 또 다른 시스템을 주시면서 뭘 해요?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방향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방향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꼭 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기라. 어제는 안 그랬다 이거. 나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술이래요. 그런 전술을 과거의 생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변화에 아주 적응 잘해서 하면 되는 그런 전술법을 따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액션이죠. 행동입니다. 행동은요, 모든 본능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한대요. 나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늘 안 올래. 나 아플 것 같아가. 우리 아가 자꾸 어젯밤부터 아플락하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그런 본능들 있잖아요. 그 본능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행동밖에 없답니다. 뭐 한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이쁘게 화장하시고 그렇게 가면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 모두 이 4단계는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콕 와닿지만 어떤 분들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